서울 마포구의 겨울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아침 7시, 한지우는 현장용 점퍼를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영하 5도가 떴습니다. 그는 히터를 틀고 잠시 숨을 고르며 앞 유리에 맺힌 성에를 바라봤습니다. 35살, 결혼 5년차, 중견건설사 공무팀 팀장. 겉으로 보면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지우는 광명 쪽 대형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쥔 채 앞만 봤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공정표를 확인하고 자재 입고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전 내내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통화했고 오후엔 설계 변경 건으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일이 39개 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목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4번째에서 끊겼습니다. 받지 않은 겁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서유림. 그의 아내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화려하고 당당했던 여자.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와인바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웃음소리에 끌렸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애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6개월 만에 프러포즈했고 1년 뒤 결혼했습니다. 처음 인연은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고 저녁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유림은 지우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편안해.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퇴근 후 대화 시간이 사라졌고 주말엔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돌아올 때면 피곤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고 지우가 말을 걸면 짧게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그냥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지우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도 일이 바쁠 거라고,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계속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가 평소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아, 미팅. 강남 쪽에서. 유림은 대답하며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국을 보고 숨이 벙궜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숨쉬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우는 광명 현장에 나갔습니다. 원래 주말엔 쉬지만 급한 자재 검수가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을 마치고 차에 올랐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유림이 좋아하던 빵집이 떠올랐습니다.
코엑스몰 지하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 그곳에 크루아상을 좋아했던 유림. 요즘 사이가 서먹해졌으니 빵이라도 사가면 조금은 풀릴까 싶었습니다. 지우는 내비게이션에 코엑스몰을 찍고 차를 몰았습니다. 강남 쪽 교통은 막혔지만 30분 정도 지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에 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회색 아우디, 번호판까지 똑같았습니다. 유림의 차였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여기 있지? 유림은 오늘 잠실에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잠실 쪽이야. 저녁 늦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코엑스에 차가 있는 겁니까? 지우는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유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 얼굴은 수려했고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유림의 허리에 올라갔습니다. 유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살짝 기울여 남자에게 기댔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앞에 멈춰섰습니다. 남자가 유림의 어깨를 감싸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지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향수, 붉은 자국, 주말의 잦은 외출, 차가운 대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가정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빵집엔 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한지우의 인생은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깊은 균열로 번져갈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변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불빛들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말 좀 해봐. 왜 이래? 유림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대로 문제는 정확한 분석과 증거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유림과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주말에 뭐해? 현장 나가야 돼. 짧은 문장들만 오갔습니다. 지후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림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계좌였기에 접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백화점 명품관. 평소 유림이 혼자 가지 않던 곳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위치였습니다. 유림의 차에는 원래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말에 유림이 외출한 사이 차에 접근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복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자 코엑스몰, 청담동 일대, 그리고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오피스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3주 동안 지우는 유림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외출하면 뒤를 따랐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유림은 매번 같은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지우는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차에 타기 전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렌즈 안에 담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 중년의 남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오태경 36세. 외국계 투자회사 이사입니다.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요. 작년 9월부터 등록됐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태경.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탐정이 덧붙였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최소 12번 이상 같이 체크인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투를 건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우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 가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그날 밤, 지우는 유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협의서. 유림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유림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사진. 유림과 오태경이 포옹하고 있는 장면. 유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지후야. 이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유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유림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셨습니까? 지후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유림이 지후를 불렀습니다. 지후야.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이야. 행복하게 살아.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림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 안방 침대, 주방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지우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밤 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자신을 일에 묻었습니다. 광명 현장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는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현장은 바쁘게 돌아갔고 그는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자재 검수, 공정 점검, 안전관리, 협력업체 미팅.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2병과 안주 하나. 베란다에 앉아 혼자 마셨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지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할수록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유림의 웃음소리, 함께 걷던 한강변, 소파에 나란히 앉아보던 영화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졌습니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우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술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팀장님, 요즘 말씀이 너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주차장에서 본 그 장면. 남자의 손이 유림의 허리에 올라가는 순간. 유림이 웃던 얼굴.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후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굳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일만 남았습니다. 일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표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후에 얼어붙은 세계에 조용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10월, 광명 현장에 새로운 담당자가 배치됐습니다. 지수연, 32살, 자재관리 파트 책임자였습니다. 첫 미팅에서 그녀는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지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지우입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수연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필요한 말만 했고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자재 입고 일정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와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이 없었고 지시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긴급 자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우가 협력업체에 연락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공정이 지연됩니다. 지우는 난감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수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 재고가 있습니다.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30분 뒤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지후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함이었을까? 아니면 신뢰였을까?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가끔 현장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공정 일정, 자재, 수급, 안전관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조금씩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팀장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별로 할 게 없어서.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수연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괜찮은 곳이 있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럽시다. 광명역 근처 작은 일식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분위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업무 이야기에서 시작해 일상으로, 그리고 조금씩 과거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을 끊지 못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빚이 엄청났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연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팀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느끼는 조용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거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저녁에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동료들도 알아챘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11월 초, 날씨가 쌀쌀해지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현장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지우 혼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젖은 코트를 입은 여자, 파리한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유림이었습니다. 지우야. 유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림은 문 앞에 서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경이가 날 버렸어. 회사에서도 잘렸어. 다 무너졌어.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유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떠나던 그 여자. 뒤돌아보지도 않던 그 뒷모습.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 지우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돌아가. 지우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유림은 그 자리에 서서 흐느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줘.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그녀의 모습, 흔들리던 눈빛, 떨리던 목소리. 지우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년 전 주차장에서 느꼈던 배신감, 무너지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어두운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유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얘기, 천천히 다시 해보자.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계산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날 지우의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뚜렷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온기가 돌아오던 세계에 다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곧 복수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될 것이었습니다. 유림은 메시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음 날 유림을 만났습니다. 광명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유림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피곤함을 가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왔어. 지우는 짧게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유림도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유림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태경이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지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유림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 응.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지우는 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유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지우는 예전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유림이 좋아하던 커피를 사다 줬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 얼음 적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유림이 즐겨 먹던 파스타 집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다. 유림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 자주 왔었지. 지우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모든 행동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처럼.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매 순간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커피를 건넬 때, 문을 열어줄 때, 미소를 지을 때,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동작이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질문했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림은 완전히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예전에 쓰던 향수를 다시 뿌렸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던 그 향. 오늘 좀 어때? 유림이 물었습니다. 좋아. 예쁘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유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림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쇼핑, 레스토랑, 지우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늘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림의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유림아, 너 정신 차려. 너무 빨리 믿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우는 날 용서했어. 그게 진짜일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친구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행복한 결말만 보였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금만 더. 이젠 거의 끝나가. 지우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으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후회 안 해. 이건 끝내야 할 일이야.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우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지우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아픔을. 그래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곁에 있어줬습니다. 11월 말, 지우는 유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때?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유림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좋아. 기대할게. 그녀는 설렜습니다. 특별한 곳이라니. 혹시 프로포즈일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림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6시,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가 보낸 주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림은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청담동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유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한지우 이름으로요. 웨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들. 유림은 웨이터를 따라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유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어 유림을 봤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후야. 이게 무슨... 유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여자친구야. 그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유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유림은 숨을 들이키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정함은 다 거짓이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거짓이었어.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유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1년 전에 네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했어. 희망을 주고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나 진짜로 변하려고 했어. 진심이었어. 나도 진심이었어. 1년 전에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넌 뭐 했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웃고 있었잖아. 유림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화장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유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가벼워졌어.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진짜 끝났어.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청담동 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끝냈지만 후련함보다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의 문자였습니다. 잘 들어갔어. 오늘 고생했어. 푹 쉬어. 지우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고마워. 넌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유림은 무너졌고 지우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수연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지우는 베란다를 떠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친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진 과거가 아니라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현장에 나갔습니다. 자재를 점검하고 공정을 확인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속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현장에서 지우와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가끔 산책을 했습니다.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와 미래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새 프로젝트 들어온대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쪽이야? 파주 쪽이요. 규모가 꽤 크다고. 바빠지겠네.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우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코엑스몰 주차장. 유림과 그 남자. 무너지던 순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유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전화해서 미안해. 근데 할 말이 있어서. 유림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들을게. 지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부산으로 내려가. 언니네 가게 일 좀 도우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유림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어.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우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인생 살아. 잘 지내. 응. 너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녕, 지우야. 안녕.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연과 만났습니다. 광명역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림한테 전화 왔었어. 지우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뭐래? 부산 간대. 다시 시작한대. 그래. 잘 됐네.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때? 후회 안 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후회랑은 다른 것 같아. 끝냈어야 했으니까. 근데 시원하진 않네. 그럴 거야. 복수는 원래 그런 거래. 수연이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 지우가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망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 그냥 내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나도 팀장님 덕분에 다시 사람 믿을 수 있게 됐어.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지우는 현장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광명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업자들이 인사했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지우가 답했습니다. 수연과 함께 현장을 나오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가. 당연하죠. 팀장님 없으면 안 되는데.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뭐가요? 곁에 있어줘서. 지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크리스마스 이브, 지우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림이 부산으로 떠나기 전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편지 써. 할 말이 많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쓴다. 너한테 한 것들 다 내 잘못이었어. 변명할 생각 없어. 그냥 미안해.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처음엔 원망했어. 근데 지금은 이해해. 내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부산에서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제대로. 너도 행복해. 수연 씨 좋은 사람 같더라. 잘해줘. 안녕, 지우야.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연말, 회사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팀장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지우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검게 흘렀고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괜찮아.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연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새로운 삶과 함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의 문자였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 봐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나도 즐거웠어. 내일 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강을 바라봤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수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더 돌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틀자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유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진 과거가 아니라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어둠만 있었습니다. 지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떼떴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